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권보험업 중에 1위를 차지하신 신한투자증권의 임희연 연구위원과 함께할 텐데요. 증권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앞서서 예고를 해드렸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증권보험주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향후에도 더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증권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그 주주환원에 대한 매력이 다른 이제 은행 업종 대비해서는 높지는 않은 편이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워낙 이익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요.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이 해약환급금 준비금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개정이 생성이 되면서 보험사들의 배당 가능 이익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말에 아마 뭐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보험사들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리고 DB손해보험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보험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도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긍정적인 진단을 해주신 것이 증권 업종이잖아요. 앞서서 네.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거든요. 자본시장 활성화와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해서 질적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자본시장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부 정책 자체가 그 여러 이제 부동산이라던가 다른 쪽으로 이제 집중되어 있었던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좀 이끌어 오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여러 이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증권사들의 역할이 계속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험자본 투자라던가 뭐 이제 요즘에 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생산적 금융이라고 네. 하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증권사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 발행어음이라던가 IMA와 같은 새로운 라이센스를 받게 되었는데 증권사들이 여기에서는 지금 운용하는데 이제 그 규제가 하나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기업금융은 50%까지 하고, 그리고 모험자본 투자는 앞으로 3년 동안 최대 25%까지 이제 확장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증권사들이 과거에는 단순하게 이제 자금 중개자의 역할을 했다면은 이제는 자본 그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좀 이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권사의 또 이제 그 영업 포트폴리오가 강화가 되는 그런 국면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본 중개자에서 이제는 자본 중개자뿐만 아니라 자본 공급자로 그 영역이 확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종합투자계좌 IMA 인가 그리고 발행어음 확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서 실적이 어느 정도나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좀 그 좋은 그 측면에서 네. 많이 이제 개선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가 되냐면은요. 그 증권사가 가져갈 수 있는 레버리지 한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증권사는 최근에 이제 그 수익을 벌어들이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수수료 손익이고 두 번째가 운용 손익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 IMA나 발행어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랑 운용 손익을 모두 다 수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라고 일단 1차적으로 봐주시면 되시겠고요. 2차적으로는 이 운용 손익에서 얼마나 이제 벌어들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발행어음의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최대 2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이고요. 네. IMA는 1배여서 최대 맥시멈 이제 3배까지 땡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단적인 예로 뭐 자기 자본 10조 원의 증권사가 발행어음과 IMA를 풀로 다 이제 발행을 해서 이제 뭐 조달을 해서 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부근이 이제 30조가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오, 네. 이 30조에서 200bp 수준의 스프레드만 먹을 수가 있다면은 연간 이제 한 6천억 정도 이익이 상당하네요.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네. 네, 그 정도의 천패도 실현 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세요?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네. 왜냐하면 이 잔고가 이제 차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게 투자를 했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이게 수익이 창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중장기 호흡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발행어음을 처음에 출시했었을 때 증권사들이 이 그 스프레드를 최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걸렸느냐라고 한다면은 제 기억으로는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가장 최초의 사례였었는데 대략 한 3, 4년 걸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측면에서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모멘텀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금융은행주보다는 배당 성향이 좀 약하겠지만 그래도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은 어떤지 올해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브로커리지도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증시가 화랑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까지 합쳐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지금 주주환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작년부터 증권사들이 밸류 공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1호의 그 밸류 공시는 키움증권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외 다른 증권사들도 다 동참을 한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대형 증권사들은. 그런데 이 주주 환원율 자체가 사실 비교적 은행 대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은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대략 주주 환원율이 한 20%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현재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40% 사이 정도가 나오고 있고 미래에셋증권은 밸류 공시를 하면서 주주 환원율을 35% 수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키움증권도 한 30% 정도를 제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주 환원율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증권사들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이익이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현재 이제 산정하고 있는 배당 수익률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한 3%대 중반에서 4%대 초반 정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막 그렇게 엄청 높은 거는 아니어갖고 막 고배당 주니까 지금 증권주를 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근거가 조금 부족한 게 네. 물론 이제 요즘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사주 매입 소각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증권사가 더 높아 보일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주식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이익 변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주환원 수익률 측면에서의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퀘스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주주환원 관점에서 지금 증권주를 봐야 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그동안 시장이 좋았고 앞으로도 장이 좋을 거고 증권사들의 자본이 커지면서 기초 이익 체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기본적인 이제 총 주주 그 배당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차라리 성장주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도 성장주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보험주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볼 텐데 보험주에 대한 평가는 규제 강화 기조 속에 자본 우려는 완화가 되는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 강화가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IFRS 17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회계 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보험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여러 가정치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들이 시장에서 많았고, 그리고 지금 그 금융 당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그 가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다던가 혹은 뭐 가정을 좀 통일화를 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최근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조 속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완화 움직임은 보험 부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할인율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는 쪽으로 최근에 이제 그 규제 완화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내용이 어렵기는 한데요. 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보험사들이 보험 부채를 이제 그 할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보험 부채라는 거는 결국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을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한 것을 저희가 이제 보험 부채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현재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할인율이죠. 즉 금리가 되는 건데 이
그 할인율을 이제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이 보험 부채의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계속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율이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그 할인율이 빠르게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보험사들의 보험 부채가 크게 늘어나게 되고 자본이 빠르게 줄어들어서 이게 결국에는 그 보험사들의 자본 여력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안은 이 할인율을 좀 점진적으로 낮춰갈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좀 완화를 하는 그런 스킴이 최근에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리포트를 보자면 보험 대리점업이 상대적으로 지금 내년에 영업 환경이 양호하다라고 쓰셨더라고요. 보험 대리점업이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왜 저평가가 지금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보험 대리점이라고 하면은요, 보험 설계사 채널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네. 그 보험 설계사들 중에는 보험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설계사도 있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회사를 차려서 보험사들의 상품을 솔싱을 받아서 대리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업무를 하는 그런 GA라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GA들 중에서는 이제 상장되어 있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상장되어 있는 GA들이 좀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네. 국면이고요. 이 저평가의 원인은 저는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저출산인 상황에서 누가 보험에 가입을 할까? 왜냐면은 이게 보험이 많이 팔려야 그렇죠. 이 GA들의 수익이 증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뭐 과연 될까? 우리나라에서 보험은 재미없다. 그런 이제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많이 네.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GA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보험 상품이 단순하게 그냥 인구수로만 많이 팔리고 덜 팔리고 이런 게 정해지지는 않아요. 새로운 위험이 어떤 것들이 생기느냐, 그리고 새로운 보험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 판매량이 많이 달라질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극단적인 예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운전자 보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요. 예. 뭐 자동차 보험 아니고 네. 운전자 보험을 이제는 따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몇 년 전에 이 민식이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운전자가 뭐 스쿨존에서 사람을 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처벌 강도가 너무 높아졌기 네. 때문에 뭐 아무래도 뭐 재판도 뭐 이제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정 리스크까지 이제 생기게 되니까 이런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하는 담보가 몇 년 전에 처음 이제 출시가 됐고 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제 보험 상품 가입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었을 때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뭐 인구수만을 가지고 보험 쪽에서 성장을 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험사들이 좀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고자 뭐 판매량을 늘리고자 하는 유인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IFRS 17이라고 하는 이 제도로 인해서요. 그리고 이제 설계사 입장에서도 이제는 상품을 좀 많이 팔고자 하는 니즈가 생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이 그 설계사 수수료 그 지급에 대해서 좀 그 과거 대비해서 설계사들한테 불리한 쪽으로 그 규제가 바뀌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었을 때 그 설계사들이 소득 감소를 아무래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미리 상품을 많이 팔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현재 이 그 수수료 개편안은 내년 중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조금 미뤄질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 지금 현재 당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내년 뭐 하반기쯤 이제 네. 실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험 상품은 꽤 잘 팔릴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증권, 보험주 내에서 최선호주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현재 증권업종에서 최선호주는 한국금융지주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보험업종에서는 현대해상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증권과 보험업종에 대해서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임희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